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새해 설날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존 버나드도 명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주시황 봐드려야죠. 미국 주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다우산업이 1.17 올랐고 나스닥이 3.41 거의 폭등했습니다. S&P 500도 1.89 올랐습니다. 주요 주식으로는 애플이 2.61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88, 구글이 1.46, 아마존이 3.89, 테슬라가 거의 11%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올랐고 지금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다 급등했습니다. 엄청 급등했고 여러 주식들이 보통 다 급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1.13% 이렇게 올랐습니다. 너무 하락이 과대했다고 해서 다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에 1.8까지 올라갔다 1.9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QQQ도 3% 올랐고 TQQQ도 9% 올랐고 뭐 UPRO도 5.37, FNGU도 17%, 그리고 BULG도 15%, SOXL도 16%.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들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폭이 크다고. 그래서 수익도 엄청 크지만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빠지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추천 안 드리고, 그래서 그냥 TQQ도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이것보다 거의 2배 3배 큽니다. 이게 FNGU나 BULG나 SOXL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뭐 누가 뭐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 뭐 QQQ 개미가 몰려서 고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분명히 브라질이나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 잠깐 안 좋고 계속 우상향 했거든요. 근데 브라질이랑 중국은 지금 보세요. 주가지수 보세요. 브라질 망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국이 좋고 미국이 안 좋은 때도 뭐 짧게 보면 있었을 때지만 미국이 안 좋으면 한국은 더 안 좋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한국 주식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해. 자기가 미국 주식을 그냥 테슬라나 이런 거 분석해주면 되지, 굳이 한국 주식만 그렇게 고집을 세워서 좋다고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존 버나드 말이 옳냐 아니면 뭐 그런 사람 말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뭐 갈등을 뭐 얘가 옳다 저게 옳다 막 그렇게 분란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달러가 원화보다, 또 원화는 우리나라 비하 같은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우리나라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애플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오고 미국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테슬라랑 뭐 이런 게 고점이라고 QQQ랑 고점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를 좀 갖고 와보세요. 테슬라랑 QQQ나 다 실적이 좋고 올라가는 건데 그냥 뭐 개미가 몰렸다고 그게 뭐 고점이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시총 차이도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 전체를 합쳐도 애플 하나 주식보다 못해요. 시가총액이, 총 금액이, 돈을 합쳐도 3,000조 넘는 애플보다 우리 코스피가 3,000조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못 이긴다고 애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지금 폭발적인 확산에도 유럽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확산됐다가 점점 꺾이는 모습인데 치명률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확산율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확진자가 뭐 많아지면은 그걸 수용할 병원도 줄어들고, 그런데 치명률은 그래서 줄어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럼 방역 정책을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중증 환자, 좀 심한 환자들만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하는 거고, 그냥 뭐 무증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일반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기가 된 거예요. 감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점점 감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모더나가 내친 김에 에이즈에도 도전한다고, 그래서 mRNA 백신을 임상 실험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 에이즈를. 그래서 뭐 모더나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비영리 연구 조직 국제 에이즈 백신 계획의 마크 파인버그 경영자 뭐 이런 사람이 모더나 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HIV, 이게 에이즈죠, 그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시키는데 매우 흥분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개발을 해서 결론은 예전부터 빌 게이츠가 에이즈 백신을
개발한다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30년에 2015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2030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없어질 것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약간 에이즈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약간 비슷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제가 더 깊숙하게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원유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가스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야 그래서 이런 뭐 전기차 관련 뉴스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주지 왜 세계 돌아가는 이런 별거 아닌 뉴스 같은 것도 해주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비아디도 아까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제목대로 비아디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4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든 아니면 QQQ로 해서 4차 산업 기술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나스닥 종목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기술력, 기술이 4차 산업 테크닉 이런 게 어떻게 기술 혁신이 돌아가는지 그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큰 틀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기회라고 박앤세일을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TQQQ가 어제 너무 올랐어요. 진짜 이 저점에서 계속 분할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버렸네요. 그래도 여기서도 몰라요. 더 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분할로 들어가 보자.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분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튬도 계속 지금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리튬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리튬은 중국이 다 독점하고 있다.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 네오디뮴 이게 히토류거든요. 히토류가 무슨 뜻이냐면 희귀 광물을 말하는 건데 몇 개 있어요. 네오디뮴 뭐 무슨 뮴 뭐 몇 개 있는데 그 모터 돌릴 때 전기차 모터를 돌릴 때 자석으로 이용이 된대요. 네오디뮴이. 그래서 이게 엄청 귀하대요. 그리고 이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니까 그거 처리하기도 힘들고 환경오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중국이 거의 많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거를 컨텐츠를 마련했었죠. 비아디가 반도체 회사를 분리 상장한대요. 그래서 시총 4조에 육박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여러분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삼성전자나 TSMC가 만드는 고집약적 고기술의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렇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충분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한번 읽어드리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반도체 사업 부문을 분리 상장한다. 신규 상장되는 비아디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으로 시가총액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상하이 증권보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비아디 반도체 사업 부분 분리 상장 법안 27일 차스닥이라고 하거든요. 차스닥 상장심사위원회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공모가 이렇게 해서 200억 위안에 달한다. 비아디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그래서 쭉 보시면은 반도체 풍기 현상으로 비아디 반도체가 상장하면 당기순이익이 5배 급증했으며 기업 가치는 3배로 커졌대요. 지금 비아디가. 그리고 비아디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는 등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 테슬라처럼 이렇게 전기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비아디 반도체는 2004년에 설립을 됐고요.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런 게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변환을 담당하는 전력 반도체인 IGBT는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2위 업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풍기 현상으로 실적이 크게 호전됐고요. 매출액은 최소 111%, 그리고 최대 12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은 497%, 최대 574%로 급증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상장한다는 얘기죠.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상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만 계속 그 기업들은 실적을 내고 있고 강봉 리튬이나 비아디나 CATA나 아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찾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그리고 비아디는 자회사 분리상장을 계속 할 거래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더 생기면은 다시 또 향후 배터리 사업 다른 부분도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뉴스가 또 있습니다. 비아디에서 중국차 전기차 보조금 끝난다고 이렇게 줄줄이 가격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얼마 정도냐면 7,000위안인데 132만원 정도 인상을 한대요. 비아디가 2월 1일부터 뭐 오르는 차가령은 뭐 가격 오르는 차량은 뭐 44,900, 뭐 31만 4,800위안 이렇게 되는데 850만원에 6천만원 사이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제품 가격도 20% 이상 또 올랐대요. 결국은 전기차 가격도 많이 오른다는 이렇게 얘기인 것 같네요. 비아디도 중국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는 비아디죠. 결론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비아디는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더 잘 나가고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있거든요. 영화 현실대나 대량 인공자궁을 관리하는 AI 유모 중국서 개발 이렇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인공자궁이 나오고 나의 마더라는 영화에서 인공자궁이 나오고 로봇이 사람을 키웁니다. 사람을 키워서 환경이 그러니까 행성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걸 테라포밍을 한다고 해요. 테라포밍이 뭐냐면은 지구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이게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요. 인공자궁에서 이렇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좀 해석이 있어서 더 안 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읽어드리면은 중국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대량 인공자궁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AI 유모 기술을 개발했대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게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게 또 한다고 하면은 무서운데요. 진짜 사람을 인공자궁에서 태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뭐 AI 유모는 24시간 쉬지 않고 배아의 미세한 변화 징후를 감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 뭐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게 나오면은 사람도 이런 데서 태어나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인류가 참 지금은 그래서 사람한테는 실험을 안 하고 있고요. 결론은 그 원숭이나 이런 동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이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윤리 문제를 초래하겠죠. 이제 막 사람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이런 게 기술력이 나오는데 좋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더욱더 연구해 볼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죠. 테슬라가 고점이다. 참 콧방귀를 낍니다. 진짜 6.6조 원 어닝 서프라이즈 났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판매 대수랑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가 영업 어닝 발표, 그러니까 영업이익 발표를 하면서 얘기 내놓은 게 보스라는 이제 로봇을 만들 것이다. 로봇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로봇이 나와서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로봇이란 게 특별한 게 없는 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그냥 이족보행하는 로봇에다 끼워놓고 알고리즘 AI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넣으면은 이족보행하는 전기차예요. 테슬라 로봇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로봇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로봇이 만약에 사람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연봉이 한 4천만원 되겠죠? 4천이 된다고 하면은 이 로봇의 가격은 대체 얼마가 될까요? 이 연봉이 4천을 버는 로봇이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를 개발을 또 테슬라가 해낸다면 테슬라의 주식은 얼마나 오를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뭐 고점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테슬라의 기술력이랑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런 게 안 될 거다 했는데 전기차 대량 생산도 이거 힘들 거야. 뭐 테슬라가 기술력은 있어도 전기차 대량 생산을 못하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해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로켓 회수 기술 있잖아요. 로켓이 어떻게 날아갔다가 다시 착륙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또 해내고, 이런 거 보면은 로봇도 향후에 개발을 해서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이 대부분 대체돼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재앙이 올 수도 있겠죠. 결론은 이거를 피하려면 뭐냐? 테슬라든 빨리 빅테크 기업들을 주식을 빨리빨리 지분을 모아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셨으면은 다 그런 주식으로 바꿔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노동의 종말 시대에 가서 우리가 무슨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 그게 쉽지 않을걸요. 차라리 로봇을 파는 회사를 차라리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게 우리의 생존 목표 중에 가장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능할 수 있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테슬라가 말하는 슈퍼컴퓨터거든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 테슬라가 도조라는 슈퍼컴퓨터 반도체비 나오면은 결국은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뭐 AI 기술에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보면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결국은 AI나 로봇이나 결국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혁명적인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쏙 들어가는 모바일 면허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발급을 하고 있다는데 뉴스 기사를 읽어두면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보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모바일 운전증을 시범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증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7월까지 6개월 동안 신규 취득자를 포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 3만 명을 선착순 발급한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급 시에는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남대문 이런 데 쭉 이렇게 방문하면 된다고 하고요. 본인명의 단말기 한 개에만 다운로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6학년, 7학년, 8학년 선배님들도 QR코드라는 걸 모르셨잖아요. 예전에는 QR이 뭐요 그거 뭐 이상한 바코드가 있는디, 새로운 바코드 같은디 그거 뭐요 몰랐잖아요 선배님들도. 근데 결국은 코로나 퍼지면서 QR코드가 다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안 쓰는 선배님들이 없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없어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QR코드를 갖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론은 이런 인프라가 깔렸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로 다 이걸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상화폐도 당연히 오겠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오고 있다. 정말 신기하죠? 코로나가 대체 뭐길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의 화산이 지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대.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규슈, 그 다음 인도네시아, 알래스카에도 강진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부르고리가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지금 전 세계 화산에 10% 몰려있는 일본이랑 필리핀이 지금 화산이 터지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부르고리거든요. 이게 판이 교차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지질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LA 이런 쪽이 다 속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큰 뭔가 자연재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도 그냥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퉁가 화산이,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여기에요. 브레고리에 여기 끝에 있는 퉁가 트렌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브레고리에서 계속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키 대통령은 왜 자꾸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고 왜 자폭을 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를 보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터키가 이쪽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이랑 이쪽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이쪽이 다 터키, 나중에는 만약에 터키가 더 커지면은 터키도 투르크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을 다 연결해서 통합해서 큰 세력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한테 이렇게 미국이 어느 정도 쩔쩔매고 있으니까 결론은 터키도 이제 미연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크지 못하게 아제르바이잔이랑 이런 데를 다 흡수해서 커지지 못하게 미리부터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게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전 이렇게 해서 티그라이 주민들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도 조금 이런 게 이렇게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사냐? 우리가 커피를 싸게 먹고 여러 가지 설탕이나 이런 거를 싸게 먹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아프리카에서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나 이런 농사 지을 그런 밭을 다 갈아버리고 다 커피 농장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에티오피아나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 더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이런 데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해야 되니까 내전도 많이 일어나요. 일부러 일으키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경제 발전해서 커지면 임금이 올라가고 커피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부나 편리함도 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를 누리고 싼 값에 커피를 마시고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다 있다. 지구 반대편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고인플레이션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맥주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대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고 있고, 맥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맥주캔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나 메가 있잖아요. 메가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4캔당 10,000원에 이제 못 팔 것 같다고, 더 오를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고기를 뺨치는 가짜 고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대요. 버섯으로 식감을 살리고, 뭐 AI로 분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고기 식감을 이렇게 해서 채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대요. 보시면 버섯으로 해서 대체육 스타트업 위미트는 버섯을 이용해 닭고기의 찢어지는 식감을 구현하고, 버섯을 분쇄한 뒤 가열 압축하는 과정으로 고기처럼 단단하게 응고화 시킨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고기처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거 그냥 닭고기인데?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고 있고, 대기업들도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줄줄이 대체육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걸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여러분들께 반론을 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이걸 왜 하냐?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우리가 먹잖아요. 종합 비타민도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하나의 사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서 점점 이 가격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고기보다 싸지게 하면은 결론은 식물성 고기도 많이 먹게 될 거거든요. 치킨 값이 식물성 고기로 만든 거는 5,000원이고, 그리고 그냥 치킨을 만들면 20,000원이다. 그냥 고기로 만들면은. 근데 맛은 똑같아. 그럼 뭘 드시겠어요? 식물성 고기로 더 먹겠죠? 보통 사람들은. 결론은 이렇게 가면은 대기업들은 더욱더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농가들은, 업체들은 많이 죽어나가겠죠. 이런 뒤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미국 시장은 세계 1등 시장이고 한국이랑 비교하지 말자. 한국이랑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세계 1등 시장이다. 미국 시장은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꾸준히 우상했고, 브라질이나 중국 시장을 봐라. 지금 중국 차트나 브라질 차트를 봐라. 다 망했죠? 지금 보시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깡통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의 끝은 아직도 멀었다. 로봇도 있고 AI 사업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분석하고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분석하실 때 제대로 분석하고, 뭐 개미가 몰렸다고만 그렇게 생각해서 고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성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 원칙을 매번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했다고 급반등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이나 분산 투자 원칙을 계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팬가입 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